네, 그럼 AI, AX 시대 중소기업 공동혁신 생태계 구축 전략을 주제로 학회장님들의 좌담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좌장을 맡아주신 김영태 학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국창업학회를 맡고 있는 카이스트의 김영태 교수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주어졌던 시간이 2시 10분부터 2시 50분까지 40분간 오늘 주제에 관련된 각 학회장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이었는데 앞에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는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자담회 진행은 부득불 다음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좀 간소하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그 주최 측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제4회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 주제는 AI, AX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방향과 공동혁신 생태계 구축 관련된 주제입니다. AI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회 요인과 또 굉장히 현장에 내재하고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애로 요인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요인들을 우리 걸로 만들고 애로 요인들을 최소화시키면서 한국의 발전된 부분들을 활용한 그 경제 성장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 이런 것들이 중소벤처기업 부분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 그게 오늘 우리 그 통합학술대의 기본적인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오늘은 그 주요 학회 회장님들께서 오셨는데 회장님 소개는 각자 의견을 말씀 주시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전체 회의 진행에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상황상으로 호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그 호명에 맞춰서 각자 소개와 함께 의견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AI, 그러니까 각 학회장님께 요청드리게 되는 어떤 고견에 대한 질문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AI 또 AX 시대에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런 애로들을 각 분야에 본 학회 각자의 학회에서 어떤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를 좀 언급해 주시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오늘 통합학술대가 주재하는 게 사실은 아마 이탈리아의 사례나 우리 또 업종별 단체들의 어떤 그 협력 모델 그리고 경쟁 속에서 어떻게 협력을 AI 시대에 잘 이뤄낼 것인가를 위한 어떤 공동 혁신의 어떤 공동체 이걸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이게 큰 주제니까 뭐 그런 애로 요인 AI 시대 관련 분야별로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요인과 그에 따른 해결의 어떤 방안 정책적 제도적 개선 사항까지 말씀 주시되 각 분야에 맞게끔 조금 관련시켜서 압축적으로 설명 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기회를 또 드리기 어렵고 해서 한 3분 내외에서 그 방금 말씀드린 질문에 고견을 주시면 좋겠고 부득이 제가 순서는 제가 호명 드릴 테니까 소개해 주시고 주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명수 중소벤처기업 정책 학회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소벤처기업 정책학회 회장 강명수 교수입니다. 뭐 사실 이런 자담회가 흔하지 않는 기회라서 사실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짧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요인이나 기본적인 해결 방안은 이미 벌써 우리 조정 원장님의 연결과 협력
그다음에 우리 오기용 상근 부회장님의 이전과의 다름, 그다음에 우리 아까 노현성 차관님의 업종별, 뭐 지역별 다양한 정책들, 그다음에 우리 박 대표님의 실행 능력, 중소기업이 기존보다 이제 실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김희선 연구위원님의 협동조합이라든지 고순희 실장님 업종별 협동조합 기반 지원 방안에서 큰 그림들은, 큰 지원 방향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더 추가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정도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 우리 상근 부회장님께서 다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의 AI 이 시대가, AI 경제 시대가 기존의 뭐 인터넷 경제 시대 또는 이제 플랫폼 경제 시대랑 무엇이 다를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이 도입됨으로써 이제 과거에 공급자 위주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줌으로써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강함으로써 속칭 이제 흔히 말하는 프로슈머를 탄생시킴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이렇게 해결해서 소비자들을 좀 뭉치게 연결 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ICB 뭐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플랫폼 경제 시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 수요 언제 어디서나 특히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언제 어디서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뭐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의 AI 시대에서는 AI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데이터를 가지고 삽니다. 이 데이터를 누가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AI라는 이 기술로는 이게 뭐 생명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AI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연결을 가능하게도 하지만은 독립도 가능하게 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말했던 아까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들이 뭐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공감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나서야 한다. 나서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모여야 한다. 그래서 즉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존과는 다르게 뭔가 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좀 지원을 해다오가 아니라 스스로 모여서 스스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만이 좀 이게 뭔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실행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감히 좀 주저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화두를 던져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란 것도 지원 방향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떻게 스스로 참여를 하고 스스로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실행 방안, 뭐 아니면은 참여 방안, 이런 이름으로 좀 바꾸는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종평이나 종합은 제가 마무리에 좀 하는 게 좋겠고요. 다음은 임정하 한국경제법학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경제법학회장 임정하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학회가 법과 관련됐기 때문에 AI 관련 법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AI 법 기본법이라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올해 2월에 이미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이 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은 됐지만 가태료 부과는 1년 유예돼서 내년부터지만 의무 적용은 올해부터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태료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일정하게 감경을 하고 있지만 의무 적용에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의무가 뭐냐면은 고역량 AI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 설명 가능성 확보, 데이터 관리, 고충 처리, 비상 정지 기능, 관련 문서 보관 등의 의무, 그다음에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되는 의무는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AI 기본법상의 의무가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 과연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고 차등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관련해서 업종별 AI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이나 AI 규제 대응 비용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좀 참고해 볼 만한 것이 금융위원회가 올 6월에 금융 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했습니다. 이제 이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도 적용, 모든 산업 분야가 적용되는데 금융 분야에도 AI 기본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규정에는 법에는 아무래도 공백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이렇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게 그 산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AI 기본법이 적용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 외에 보충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법 학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할 과제를 살펴보면 이 AI 기본법 적용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어려움이 데이터 공유와 책임 소재가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생성 모델 파라미터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그다음에 데이터 거래소 운영 주체를 어떤 법적 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된 그런 아직까지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AI 오류나 오작동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급자가 계약상 강범위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사용하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물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제법 학회, 이게 관련 법 학회에서 좀 연구 과제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민창 한국규제학회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 차례 아닌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약간 당황했는데 저기 우리 학회장님들 간담회만 빼고 규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개받은 규제학회장 이민창입니다. 크게 AI 관련되어서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AI 자체에 대한 거하고 AI 활용에 대한 거하고 AI 활용 후 사유 관리에 관한 큰 영역들이 있는데요. AI 자체에 관한 그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AI 윤리, 철학 그리고 원칙, 원리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나 토론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AI 자체로 들어와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기술 표준입니다. 기술 표준에 대한 영역들은 그동안 좀 소홀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국제사회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 표준의 정립이 기술 발달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술 교재 영역에서 이 부분도 다루어야 하고, AI 활용 범위는 아까 경제법 학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상황이고요. 사후 관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학회가 이 중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특히 이제 중소벤처기업에 관해서는 AI의 기술 활용 사후 관리에 관한 역차별 이슈입니다. 역진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기업의 규모나 재정 역량, 그 다음에 활동 범위에 따라서 AI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는 않는가, 또는 이미 많이 이 이슈로 제기되어 있는 AI 관련 투자 활용의 이 경제의 규모의 경제의 발생으로 인한 진입 규제의 성격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게 되면 구조적 이슈, 그 다음에 업종, 산업 분야 이슈, 규모 이슈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오늘도 발표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었지만 제조업 이외의 영역에서 주로 거기는 인공지능 활용인데 활용 파트에 관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글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데이터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은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 분들은 영업비밀의 노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현장의 이슈를 다뤄야 되는 과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동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투자하고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규제 분류 관점에서 기존 규제와 신설 규제로 나눠서 보게 되면 기존 규제는 인공지능이 발생시키는 규제 갈등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계와의 갈등, 새로 만들어질 규제에 대한 갈등에서 이 갈등 관리 이슈가 떠오르게 될 거고 신설 규제는 규제의 표준, 기준과 유연성 확보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 법이 만들어질 정도가 되면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그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게 거의 확실시됩니다. 법의 속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 학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 20-30년 전부터 해외 학회에서 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Industrial Self-Regulation. 우리는 그냥 자율규제라고 번역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Industrial Self-Regulation 분야의 이 연구가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될 거고 특히 인공지능처럼 속도 변화가 빠르고 기술이 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응용 확산이 빠른 영역일수록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발표하신 협회 여기는 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anyway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간에 해당되는 조직들이 이 셀프 레귤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들에 대해서 우리 학회는 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기원에서 부탁해 오신다면 유능한 젊은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자영 한국유통학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유통학회 회장 최자영 교수입니다. 오전에 저희는 유통학회 때 논문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AI 활용을 특히 소상공인, 중소상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일단은 저희 유통학회에서는 가장 소상공인, 상공인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학회인 것 같습니다. 아까 활용도에 대해서 중소기업 업체가 AI 활용도가 한 5%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중소상인들한테 AI 활용도는 몇 %냐? 10% 정도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애로사항이 뭐냐라는 게 지금 이 자담의 주제인데요. 중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은 AI를 활용을 하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가 애로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을 사실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는 것을 풀어주는 게 지금의 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판매자들, 중소상인들이 AI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용 절감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판매 증대입니다. 현재는 비용 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광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쉽게 댓글을 다는 방법, 그다음에 고객 데이터를 뭔가를 분류해서 간단하게 분석하는 방법, 이러한 교육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AI를 활용을 해서 매출이 증대해야 됩니다. 고객이 늘어나야 되고 판매가 증대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사실 결국 이 분야에 교육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결론인데요. 결국에는 판매가 증대가 되려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돼요.
아까 광고를 쉽게 만들어주는 거, 광고를 쉽게 만들어준 거는 그냥 판매자 사이드의 비용 절감이지 그 광고가 고객들이 되게 만족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댓글을 쉽게 달아주는 거, 그게 고객한테 도움이 안 되면 결국에는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매출 증대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통업에 있는 판매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요즘에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유저들이 검색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챗 GTP한테 다 물어봅니다. 요즘 선풍기 내가 5만 원대 사야 되는데 뭐 사야 돼? 라고 하면 챗 GTP가 추천을 해줘서 바로 구매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이 내가 챗 GTP에 노출되려면 어떻게 정보를 만들어야 돼? 라는 교육이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맥락 있게 잘 이 댓글도 만들어야 되고 신뢰로운 정보라는 것을 결국에는 쌓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시키느냐라는 게 굉장히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특히 AI는요 일괄적인 교육이보다는 굉장히 세분화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리미엄 제품이다라고 하면 AI의 개입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개입 영역과 AI의 개입 영역을 어떻게 구분해서 교육시킬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고객들을 늘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교육하는 방법이라는 게 고려해야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아까 협업 모델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협업을 할 거냐. 아까 업종별 협업이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무신사라는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이 패션 쪽으로 있습니다. 무신사에 입점해 있는 중소 브랜드들은요, 무신사의 AI 모델을 갖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어떠한 디자인의 어떠한 것들이 잘 나간다라는 분석이라는 것을 같이 협업을 해서 제품 개발이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올리브영에서도 중소 브랜드들이 많이 중소 뷰티 브랜드들이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성분이 어떠한 게 요즘에 인기고 어떤 게 더 판매가 좋아라는 게 같이 이러한 분석 툴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협업이 특히 제조업체는 유통업체와의 협업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체끼리의 협업은 거기에서 머무르지만 결국에는 판매망을 제공해 주는 게 유통업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신사라던가 아까 올리브영 심지어 뭐 신세계 이러한 대로 중소 브랜드를 같이 글로벌리 같이 나가는 방법에 대한 협업 모델이 올해부터 굉장히 활발해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공 사례들이 일단은 만들어야 되고요. 아까 AI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협업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공 사례가 계속 만들어지고 그것을 제대로 교육돼야 되고 전파돼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해결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중간에 끼어들면 굉장히 어설프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전문가들이시고 학회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계속 고견들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행정학부의 이석환 교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들 촉박하게 말씀을 좀 하시는데 저도 나름대로 짧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공동혁신 생태계, 이 중소기업들의 또 중소벤처기업들의 이 생태계를 어떻게 리드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른바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거버넌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아까 이제 이전 학회장님들께서도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데이터를 이제 그 생산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제 공유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에피소드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점심 때 제가 이제 농림부 산하의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죠. 그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옳게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 저도 아직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대단히 길고 복잡한데 거기에 이제 이사장님을 이제 기관장님을 한번 뵙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다 중소기업들이고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는 전문가 집단은 대학에도 있고 연구소도 있지만 식품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에도 식품 영양학이 있지만 근데 이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식품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어디에 좋은 것인지 또 어떤 부분이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데만 집중을 하지 사실은 식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맛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세계 각국의 서로 다른 나라의 민족과 문화가 다 다르게 나타나면서 어떤 나라의 국민들은 짠맛과 신맛과 단맛이 합성된 맛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의 국민들은 오로지 그냥 쓴 짠맛으로만 구성된 음식을 더 좋아하고 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의 국민들은 뜨거운 베이스의 국물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국민들은 또 차가운 류의 쿨한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고 또 어떤 민족들은 또 문화적 요소가 달라서 포크를 사용하거나 뭐 찹스틱을 사용하거나 하여튼 뭐 손을 쓰거나 다 이렇게 다른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중국에서 짜장면이 있지만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그 짜장면은 약간 그 캐러멜 베이스가 섞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짜장면 형태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 맛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산업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이제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국 사회는 그 맛을 누구에게 다 넘기냐면 다 셰프들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 셰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지만 절대 아까 우리 이민창 학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글로벌하게 모든 국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맛인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사람들이 업종별 데이터가 쌓여야 하고 공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데이터가 쌓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 혁신 생태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양방향이 다 작업을 해야 되지만 특히 오늘 이제 참여를 하신 주관을 해주시는 중소기업 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벤처기업 연구회 이런 데에서 이런 연구들을 하시고 새로운 혁신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영역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탑다운으로 또 창출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클러스터링이 되고 데이터가 창출되면서 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또 넣어주고 같이 공유를 이끌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그런 것들이 진정하게 이른바 공유 혁신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AI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데이터의 질과 내용에 대해서 결국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적인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발굴되어지는 생태계 그것이 먼저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는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국정책학회의 회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약간 뭐 경과하고 있으나 그래도 학 회장님들의 고견들을 다 들어보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예,
다음에 박경민 한국중소기업 학회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 학회장 박경민입니다. 중소기업 학회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그 성장과 혁신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이제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는 이제 그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그 지속성 향상을 위해서 국회 포럼 등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AI와 관련한 것이 이제 저로서는 가장 이제 좀 골칫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소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고용 창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AI의 기술의 발전은 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이제 비용 감소, 특히 인건비 를 줄이는 것은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뭐 정부라든지 우리 산업계는 AX, DX의 중소벤처기업에서의 소상공인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혁신 생태계를 제시하셨고 북이탈리아 협동조합이나 업종별 협동조합 기반의 DX, AX 지원을 이제 많이 제시하셔서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구나를 알았고 또 인트렉스 대표 박정일 대표의 그 사례를 통해서 이것도 가능하구나 이제 공장에서의 그 AI 적용을 통해서 생산성 증대 그리고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 혁신 생태계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 각종 엑셀러레이트,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뭐 디캠프, 마루, 뭐 이런 뭐 스타트업 도와주는 업체들, 그 관계기관들, 그리고 학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회나 또 각종 협회들도 그러니까 지배 구조나 유형과 업종을 따지지 않고 이들이 얼마나 아까 최자영 학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공 사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초기 단계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력과 기술과 자금을 가진 어떤 AI 진흥원 같은 이제 강력한 리소스 프로바이더가 생겨서 이들이 수많은 협동조합과 AI 엑셀러레이터와 뭐 협회 이들이 얼마나 AI 성공 사례를 발견하고 실정해내는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둬서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해야 될 것은 주로 전부 비용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을 창출하는 AI 혁신은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는 AI 혁신, 매출 증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사례를 발굴해내는 단체나 협동조합이도 뭐 가릴 것 없이 적극적으로 이제 자금과 기술을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생태계의 생태계를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 중소벤처기업이 통합학술대회도 일종의 학술 생태계의 생태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학회, 규제학회, 중소벤처학회, 유통학회 이들 학회들이 각자 우리 한국 경제 중소벤처기업들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더 좋은 처방을 제시하는 그런 학회를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이 공정한 경쟁의 플랫폼이 달성되는 거 아닌가. 그럼으로써 AI의 성공 사례가 발굴되고 더욱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AI가 혁신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인혁 기업가정신 학회를 대표해서 구인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기업가 정신학회 구인혁입니다. 너무 많은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핵심적으로 최장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중소기업이 AI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다 비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기업이 AI를 적용하고 반영하면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이 AI를 반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관리 비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라고 제시했을 때 우리 정부가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답이 인공지능은 필수적이야, 이런 형태의 메아리로 지금까지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됐던 이 보고서도 제가 함께 작업하기로는 1년 반 전에 우리 중앙회와 연합회가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우리 대통령의 선거 공약안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농이겨서 이제서야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은 협동조합의 형태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을 업종 단위로 재편하는데 그만큼 법적, 제도적 제약이 심각하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우리가 스타트업에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들을 해서 그 과정에서 명과 암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소기업에게 도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개개인인 혹은 개별 회사 자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협동조합 내지는 동일 업종을 가진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되 견제와 균형, 감시와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직접 줘야 합니다. 이걸 회피하고 혹은 돈만 주는 방식의 지원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저는 중소기업의 AX는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중국에 다녀와서 항저우에서 전기차 회사와 알리바바를 만났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데이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데이터 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차 입장에서는 차체, 전장, 조향장치와 구동장치, 심지어 운전자가 운전하는 행동 데이터들이 모두 한 가지 패키지 안에서 움직이게끔 만들고 그 데이터는 중국 안에 전기차를 제조하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기본 베이스로 공유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박정훈 대표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의 업종별 데이터 세트를 구축할 수 있는 한 3-4가지 정도의 구성안 내지는 시스템 구조도를 2-3일이면 그릴 수 있지 않겠냐 여쭤봤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우리가 논의했던 금영, 조선 그리고 구미의 섬유공단까지 이것들을 구동 가능케 할 수 있는 업종별 패키지가 데이터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하게 과거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처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출연연과 대학이 한꺼번에 연결되어서 이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표준화 계획부터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특구가 필요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제품화하는데 기승전 개보법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실제 개보법 위원안에는 중소기업을 대표하거나 혹은 중소기업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연구하는 우리 필드 내에 학자가 위원으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이 법으로 통제되고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가처분 신청이 들어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감독, 통제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논의된 많은 내용들이 다음 분기 이후부터는 실천적인 대안으로 정책으로 제시되기를 바라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아마도 7월 이후에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실업률을 보시게 될 겁니다. 즉 중소기업이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경력자를 뽑는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초기 일자리조차 중소기업이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AI만큼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인데요. 이 견제와 균형을 같이 맞추면서 보다 나은 해안을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좌장한테 막중한 책임이 사실 있습니다만 이 과문하고 역량이 휘중한 관계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요약하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 녹화한 걸 잘 해석해가지고 정책이나 연구 과제로 이게 바꾸기를 제안을 오히려 드리면서 저도 뭐 창업학회 회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좌담회의 이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하는 의미보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으나 창업학회 입장도 얘기를 조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고견들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해결 과제들이 있구나. 공유의 이슈,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경쟁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메커니즘, 생태계, 한국의 고민이 깊다. 우리는 경쟁 중심으로 이만큼 살아왔는데 협력은 외쳤지만 그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약점이 너무 크게 부각되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걱정이 사실 많이 앞섭니다. 그 중심에 데이터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겠는데 그 데이터에 많은 의견들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그걸 어떻게 공유할 거고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거를 공동 이익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아마 같은 그 고민들 또 문제식들을 느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력 가버넌스의 중요성은 두 번 말할 수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하고 한국의 앞으로 한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는 협력이다. 경쟁 속에서 여하이 협력할 것인가, 데이터 협력을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한 가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협력 밑바닥에 있는 신뢰는 어떻게 구축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창업학회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 AI가 하는 기능이 뭘까? AI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분야별 키워드가 있겠으나 창업학회의 창업 맥락에서 보면 문제를 탐색하고 그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덤벼드는 것이 기업가이니까 그 문제 정의를 하는 훈련, 그 문제를 잘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같이 병행돼야 되겠다. 문제를 잘 정의하지 못하면 수많은 노력과 자원과 시간들이 낭비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많이 느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한 하나의 문제 제기 차원에서 장님과 코끼리 우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각자 제 눈의 안경으로 제가 쓴 어떤 자기에게 보이는 그런 관점으로만 복합적 변화무쌍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우리의 아픈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AI를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를 같은 방향을 보게 해준다. AI의 코디네이션 능력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 위기 속의 기회를 우리 걸로 만드는데 중요한 한 축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자담의 자리는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의견 전해주신 우리 학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데요.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는 학술상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술상은 중소벤처기업 연구의 저변 확대, 학술 기반 함양, 정책 발굴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학술상 선정 시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는데요. 학술상은 학회장이 학술대 발표 자료 중에 한 개의 자료를 추천해 주시고 심사위원단이 평가와 선정해 주셨습니다. 5가지의 평가 기준을 통해서 우수학술상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수학술상 수상자는 중소벤처기업 DX의 생산성 역설과 정책적 한계 극복 방안, 다층 모형을 활용한 지역혁신 재정의 실효성 검증과 개방형 상생 생태계로의 전환을 발표해 주신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님, 건국대학교 허영조 교수님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연구는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이 노동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지역 혁신 재정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혁신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생산성, 지역 혁신 재정, 상생 생태계 등 이번 통합학술대회의 핵심 의제와 높은 부합성을 보였는데요. 정말 향후 정책 전환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그리고 정책적 기여가 큰 연구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 시상에 수고해 주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주연 원장님을 먼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건국대학교 허영조 교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학술상 한국정책학회 임상수, 허형조. 귀하가 제4회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학술적 완성도와 정책적 기여도가 뛰어나 중소벤처기업 연구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주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념 촬영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태와 상장이 잘 보이도록 들어주시고요.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수학술상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그 업적을 수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수상 논문 발표는 3부 한국정책학회 세션에서 진행되며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메인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에서 한국규제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창업학회에서 준비해 주신 학술대회가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